네, 준비되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뒤에 끝까지 잘 들리시나요? 저희는 중복 제거 로직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두 팀이고요. 발표자는 안승준입니다. 저희 팀원은 안승준, 박형구, 박현민, 송성용, 전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발표할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 제거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방법 세 가지, 선형 탐색을 이용한 중복 제거, 이진 탐색을 이용한 중복 제거, 불리한 배열을 이용한 중복 제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해를 한 뒤에 직접 풀어본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조 발표 마지막 날이니까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풀어본 예제로 로또 추첨해서 상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복 제거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중복 제거란 넣고 싶은 키 값을 저장되어 있는 값들과 비교하여 중복된 값이 없다면 배열에 저장하고 중복 값이 있다면 저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잠깐 넘어가요. 아, 사실 정확히는 중복 제거, 잠시만요. 사실은 중복 제거, 이 상태에서. 중복 제거 로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정확히는 중복되지 않게 배열에 저장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로직이고요. 이제 저희가 중복 제거를 위해 사용한 방법 세 가지는 먼저 선형 탐색, 이진 탐색, 그리고 불리한 인덱스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제 조에서 발표한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요. 일단 선형 탐색의 개념은 이제 이전 조들에서 발표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값을 비교하면서 찾는 값을 찾을 때까지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배열의 맨 앞이나 맨 뒤부터 순서대로 방금 뽑은 값과 저장된 값들을 각각 비교하여 중복이 있다면 다시 뽑는 방식으로 중복을 제거하게 됩니다. 어, 저희는 탐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 제거의 장단점은 대부분 이 탐색의 장단점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선형 탐색의 장점과 동일하게 검색 방법 중 가장 단순하여 구현이 쉽고 정렬되지 않은 배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 길이가 길면 비효율적이죠. 다음으로 이진 탐색입니다. 배열의 키값을 정렬된 배열의 중간값과 대소 비교하여 범위를 줄여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동일한 값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어, 이는 탐색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반드시 배열이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불리한 배열의 인덱스를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0에서 n 사이 범위의 값을 뽑을 때 뽑힌 숫자가 배열의 인덱스로 들어가 이미 저장되었다면 true, 아니라면 false 처리를 해 중복을 찾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글로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텐데 제가 조금 이따 그림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코드의 진행 자체를 이용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이제 만들고 해보니까 찾고자 하는 값이 숫자일 때만 이용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인덱스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로직들을 그림판을 이용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5개의 저장 공간이 있는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랜덤으로 숫자를 출력할 건데 첫 번째 숫자는 4가 나왔네요. 일단 첫 번째 회전을 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4를 바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에 5가 나왔다면
저장하기 이전에 앞에 인덱스의 숫자와 비교를 하여 5가 없네 하면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값이 나왔다면 앞에 숫자들과 각각 비교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이 선형 탐색을 이용한 중복 제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진 탐색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미 정렬되어 있는 배열임을 가정하겠습니다. 2가 랜덤으로 출력이 되었다면 앞에 것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진 탐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간값을 5로 잡고 배소를 비교하여 배소를 2가 더 작으므로 앞쪽 것과 비교하게 되고, 중복된 것이 없는 걸 확인하였으므로 2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된 이후에 다시 정렬을 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동일한 값이 나온다면 이진 탐색으로 비교하여 2를 저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진 탐색을 이용한 중복 제거 방식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생각해낸 불리한 배열을 이용한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방식은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인덱스의 숫자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배열을 먼저 생성해 줍니다. 이 배열 안에는 인티저가 아닌 이 불리한 배열인데요. 이렇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모두 false가 먼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숫자를 저장해 줄 다섯 개의 숫자를 저장해 줄 배열을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배열을 생성할 때 지금 저희는 5개를 만들었는데 이 배열의 개수가 저희가 뽑고자 하는 숫자의 개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 숫자를 랜덤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1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전과 다르게 배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배열에 있는 숫자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1번 인덱스끼리 비교가 아닌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것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는 -1을 적어서 비교를 하게 했고요. 먼저 1은 첫 번째 인덱스와 비교했을 때 false가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후에 이 false로 되어 있는 값을 true로 변경하게 되고 이후에 사용되게 됩니다. 만약 또 다른 값이 출력되었다면 4라는 숫자가 출력되었다면 4가 아닌 네 번째 인덱스와 비교를 하여 false가 출력되므로 저장을 하게 합니다. 이후 아까 진행했듯이 false에 있는 값을 true로 변경해 주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4라는 숫자가 한 번 더 출력되었다고 하면 이때 네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하여 true가 출력되었네 하면 저장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불리한 배열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코드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박형구 발표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로직을 바탕으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 확인을 할 때 탐색을 통해서 중복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 중복 확인을 해볼 것인데 이에 대한 알고리즘 설명은 앞선 팀들에서 잘 설명해 주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중복 제거를 위해 사용해 볼 예제는 랜덤으로 숫자를 뽑는 예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기본 코드인데요. 지금 이거를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중복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뽑고 나서 탐색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고 탐색 결과가 중복되었다면 다시 뽑게 되는 로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탐색 알고리즘은 함수화된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탐색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확인해 보면 미리 순차 탐색, 이진 탐색, 불리언 배열을 이용한 중복 탐색을 넣어 두었는데요. 이때 먼저 순차 탐색을 확인해 보면 현재 지금까지 뽑은 인덱스를 넘기고 데이터들도 같이 넘겨 함수로 가보면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뽑았던 배열들 인덱스와 그 전에 뽑았던 인덱스들을 비교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앞에서 그 중복이 되었다면 true를 반환하게 되고 true를 반환하면 이 인덱스를 하나 줄여서 다시 저장하게 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false가 반환되면 이 i를 감소시키지 않고 다음 번째에 중복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진 탐색도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 뽑은 인덱스와 데이터들을 넘겨서 저번에 보셨던 이진 탐색을 활용하여 만약에 중복이 안 되면 false를 반환하고 중복되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중복이 안 되었으면 정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sort 함수로 가서 버블 정렬을 한 뒤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불리언 배열 인덱스를 숫자로 중복 탐색하는 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위에와 동일하게 데이터는 같이 넘기지만 이때는 넘 체크까지 같이 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 체크를 메인에서 보내는 이유가 함수에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함수가 끝났을 때 이 넘 체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함수에서 인자값으로 넘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뽑은 숫자들을 1-에서 만약에 참이라면 true로 반환하게 되고 만약에 아니라면 true로 변경한 뒤에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를 돌려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중복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렬된 걸 원한다 하시면 이진 탐색을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정렬되게 중복 없이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코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론 중복 제거 방식인 예제 로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안승준님께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팀원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예제를 풀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로또 뽑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한글 코딩을 해서 팀원들에게 배포를 했고요. 이제 각자 팀원들께서 코드를 짜서 블로그에 올린다던가 해서 그 저희 팀원의 블로그에 각각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짠 코드인데요. 이 함수화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화를 진행해 줬고 이 깔끔하게 함수화된 코드 내에서 저희가 사용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에도 이전 것들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후 랜덤으로 복권을 입력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 인덱스 i를 1 빼서 다시 돌아가서 중복된 게 있다면 다시 진행해주는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 번호를 출력할 때에도 로또 바, 로또 당첨 번호를 출력할 때에도 이제 중복 제거가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불리한 배열을 이용하였네요. 예제 소개까지 마쳤고 일단 로또를 추첨하기 전에 질문이 있다면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사용한 함수들의 메서드 시그니처를 한 번씩 설명하면서 문자 왜 네. 진짜. 작성하는 순서대로. 순차 탐색 의 아웃풋은 지금 제가 이 부문 안에 넣어놨는데요. 아웃풋을 확인해 보면 불리언으로 아웃풋을 잡아놨고 인자 값으로는 해당 인덱스를 뜻하는 i와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은 배열을 인자 값으로 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비교한 뒤에 true를 아웃풋 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진 탐색에서도 똑같이 불리언으로 아웃풋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소트를 할 때는 배열이 콜바이 레퍼런스기 때문에 소트는 아웃풋을 보이드로 잡아 따로 리턴 값이 없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웃풋을 보이드로 잡아놨습니다. 똑같이 불리언 배열도 이 앞에는 동일하지만 넘체크는 콜바이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이 일어나면 흰 메모리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얘는 리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첨언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이 위쪽에 이진 탐색이나 선형 탐색에서는 저 넘버 체크하는 배열을 넣지 않았지만 이 불리언 배열은 어차피 힙 메모리 안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데이터스 넘치크를 넣은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있나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괜찮았을까요? 정리를 좀 하면 보통 변경이 있으면 네이버 쪽에 변경이 있으면 무조건 아웃풋으로 가져가는 배열 같은 경우는
내용이었어요. 받아볼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아. 작성하셨나요? 지금 아니요. 지금 부분은 그냥 이제 잠깐만 됐어. 네. 발표를 위해서 발표 자료를 하자라고 준비를 했던 건데요. 형부님께서 코드 작성하실 때 한글 코딩을 이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 i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후에 수능을 한 바퀴 돌리고 싶은 마음에 i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그 부분은 무엇이 뭐가 데이터스의 길이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스만큼만 불리기 위해서 홀을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게 반복을 몇 번 할지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복이 몇 번 나올지 모르죠. 배열을 가득 채우는 게 목표였다. 그래서 폴을 썼다. 라는 건데 배열을 가득 채우기 위해 랜덤 수를 몇 개 뽑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랜덤 수를 사용할 때는 y를 쓰고 한식에 인덱스 i가 랭스까지 다 합하는 혹은 그냥 수로 나오고 조건을 중간권이 있고 랭스 다 합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배열을 쓸 때 폴을 쓴다는 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수가 y인지 몇 번인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그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무에서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라서 제가 너무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럼 y를 작성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배열의 길이 자체가 랜덤이 돼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y를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는 건가요? 그 배열의 길이가 랜덤이다부터 시작을 하면 배열의 길이가 랜덤으로 설정이 되던 된다고 하더라도 저장을 해야 하는 시점에는 이미 배열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길이가 나온다. 네네. 네네. 그래서 고정이 분리 타입으로 중복 제거하는 로직이 실무에서 사용되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죠. 저 방식은 아까 팀에서도 발표해줬지만 점수일 때 한정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범용적으로 쓰이는 로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로직. 마지막이가 널리 사용하지 않지만 특정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중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혹시 비슷한 코드가 나올까 봐.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경품 간단하게 좀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6팀이랑 2팀이랑 3팀은 번호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번호를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랜덤 번호 입력해서 네, 하겠습니다. 1등은 커피 메가커피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고요. 이 1등이 없다면 2등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저희가 만들어 본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번을 구매하고 1팀은 랜덤으로 뽑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놔주세요. 출력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 팀의 경우 정렬을 해서 직접 보내주셨는데
둘, 6번은 강사님이십니다. 어, 저장을 다 했고요. 이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건 아닙니다. 3팀. 제가 선물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쉽게도 다들 오늘은 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이거 뭐야? 영빈이 50개 들었어. 못한 것 같아. 중간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류를 찾아보면 용기 맞추. 오류를 수정하고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 보실 분들은 네, 이제 퍼 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할까요? 피드백 내용이 제가 생각한 내용이랑 동일한데 이 코드 말고 테스트 01번. 여기 있군요. 요 코드 여기에서 해당 메인문을 진행하는 순서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드를 아마 시간 순서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시간상 이유로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으로 요 함수들의 인아웃풋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하면 메인에서는 이제 앞으로 설명할 때 필요한 자원들을 일단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린으로 체크하는 로직에서 사용할 불린 친구랑 이제 저장할 친구랑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궁금했던 건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넘어갔던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보이네요. 궁금했던 건 얘가 뭔가 랜덤 범위랑 지금 분린이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분린이 더 넓으니까 상관은 없었겠네요. 그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 뭐지 10개의 숫자를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뽑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인덱스까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10개를 한 거고 밑에 인트는 5개 그러니까 배열 뽑은 거를 5번 저장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숫자 인덱스는 5개라. 잘못된 거 맞는데? 왜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한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만 할게요. 네네. 그러면은 얘가 true, false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숫자가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랜덤 값을 1에서 5까지 뽑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배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개를 체크해야 하는데 칸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런 것도 돼요. 저는 1부터 3까지만 할 건데 배열이 4칸이야. 그러면은 칸이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요만큼 칸이 놀게 되는 거니까 성능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랜덤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배열도 5개로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1부터 5만 되는 게 아니라 5개면 다 돼요. 0에서 4도 되고요. 뭐 10에서 14도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랜덤 범위와 얘를 맞춰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아까 이걸 많이 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신호체계 있죠. 뭐 비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블루투스 광고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신호가 주로 다 온오프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이면서 오프인 상태라든지 반쯤 켜져 있다. 이런 건 신호체계에 없어요. 반쯤 켜져 있으면 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체계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로직인데 저희는 웹 개발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사하다가 발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선형 탐색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이진을 쓰잖아요. 그러면 검색은 빠른데 아까 보셨죠? 정렬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열일 땐 선형 탐색을 추천을 하고 나중에 리스트라는 걸 배워요. 얘네들은 정렬을 좀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해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배웁니다. 이제 이중 검색을 추천할 것 같아요. 저희 수업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들을 보시면 되게 또 열심히들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블로그 가서 보면서도 질문을 하고 또 발표 영상을 또 녹화를 해뒀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또 코드를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좀 흔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 코딩에서는 레퍼런스가 적으면 힘들거든요. 잘 해주셨고 특히 이 확률 조작을 좀 한 걸로 의심이 되는 로또는 근데 그 오류를 제가 발견했는데 네. 그 5개 다 맞췄을 때 네. 50개로 출력되고 빵이 나오는 잘못 그럼 3팀이 당첨이네요? 된 거인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나온 거죠? 50이? 잠시만. 아마 돌아가고 알것 같아요. 이걸 돌려봐요? 아니야. 네, 다른 함수 주시면
여기 2등이잖아. 아마 12 급해졌으면 그 위에 10이 곱해진 거에서 오류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 위쪽에만 이게 저희가 보너스 점수를 넣어놔서 그 네. 과정에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곱하기 10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곱하기 10이 들어가 버려서 그렇게 나온 거구나. 네네네. 5개여서. 네네. 됐네. 그러면 야, 그래서 3팀이 5개 맞춰서 그 팀장님 저한테 카톡 주시면 그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마지막 날. 확률은 조작이 안 일어났었고 작은 오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 오류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긴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로그라는 걸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 여기 다른 팀도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값을 변화를 시켰잖아요. 코드가 길어질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어떻게 해라? 중간중간 그렇죠. 찍어봐라. 대입 연산자가 있죠. 복합 대입 연산자.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고 본인이 자신이 없고 숙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로그는 무조건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보너스 체크가 바뀐 걸 확인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로깅을 좀 꼼꼼하게 넣었다면 더 완벽한 코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강사님, 2차원 배열 안 쓴다면서 제 팀은 썼는데요? 공부해야 되나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 2차원 배열은 웹 개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이 팀도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심화로 공부를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팀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 벅찬데 일부러 2차원 배열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벅차지 않다. 좀 더 해볼 마음이 있다 하시면 당연히 코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언제 만나는지 아세요? 수요일이요. 너무 좋다. 수요일에 만나거든요. 여러분을 못 봐서 너무 서럽지만 님들도 지금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왜 좋아요? 네. 월화 외시냐? 제가 연차를 냈습니다. 사유. 제 기분이 연차.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한 10시쯤 일어나서 직장인 친구들한테 카톡도 한번 보내고 너무 일찍 일어났다. 이러려고 연차를 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팀 발표도 쭉 시킨 거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모든 팀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좋아요. 쉬는 시간 갖고 저희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